지금도 계속 집값 오른다는 식으로 상승폭이 꺾였는데도 몇 주째 상승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안 팔고 계속 버티셔도 된다.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 그럼 보이스에 더 올려야죠. 공시가격 왜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보유세가 올라도 버틸 여력이 돼서 가격을 올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유세를 올려도 정책이랑 반대로 간다는 소리는 보유세를 올려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올려야 된다는 소리죠. 어차피 더 핵심은 공시가격이죠. 양도세율보다. 올리게 되면 공시가격 더 세질 것이다. 그 외에도 뭐 한다 하면 규제 계속 나오겠죠. 박주민 의원 지금 수요 억제 정책, 대출 규제 이거 실수요도 억제한다고 자꾸 지읒리을 하는데 세계적인 바젤3랑 우리나라 한정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수위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주택거래 허가제 요거는 모든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죠. 투기가 과열될 지역에서 하는 거죠.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 당연히 계획해야죠. 내 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쓰냐. 그럼 증여세 내고 하든가. 증여세를 안 내고 탈세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의무화 시키는 거죠. 보유세 거래세 인상. 거래세 인상은 전부 인상하는 거 아니죠. 다주택자 한정이죠. 양도세는 거래세 아니에요. 불로소득 환수하는 제도지 취득세가 거래세죠. 그리고 취득세가 뭐 엄청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높죠. 1주택에 관해서는 취득세 높지 않다. 그 다음 보유세는 당연히 재산세가 아닌 종부세로 간다. 재산세는 1주택 서민들이 내는 거고 종부세는 고가주택 아니면 다주택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강화한다. 그런데 또 뭐 와가지고 뭐 재산세 강화 안 했으니까 매물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재산세 강화해서 실수요자들한테까지 힘들게 해가지고 내놓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정책은 아니죠. 문제는 뭐다? 다주택자들 매물 뽑아먹고 고가주택들 종부세 많이 내기 싫으면 가격 낮춰라. 20억이라도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가격 예전처럼 10억으로 낮춰라. 그럼 종부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종부세 올라갔다고 세금 폭탄 징징하지 말고 세금 낮추려면 가격 낮추는 게 최고죠. 뭐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가격 낮추면 되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공급 정책 계속 나오고 있죠. 100만 가구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확대. 이런 정책들 나오고 있다. 하반기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안정해서 끝나면 안 되죠. 임대차 3법 국회 통과했죠. 지금 엄청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3법 국회 통과해서 벌써 2개는 시행하고 있고 하나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이거 전정부 부동산 3법이 아니고 세계의 세금을 높이는 부동산 3법이다. 그 다음에 증여세율 최고 13%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다. 이제 증여도 하지 말고 내놔라.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갭투기를 해서 사요. 그리고 그 전세자금 대출이 맞춰지면은 갚고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다?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들어가서 살 것도 지금 미리 사놓고 거기다가 투기 수요들 다주택으로 미리 사놓고 이런 가수요들이 배제가 돼야지 집값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적은 것처럼 보였고 다주택자들은 공급이랑 상관없이 계속 샀으니까 문제없죠. 보급률은 이미 100% 넘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가수요 차단이죠. 그런데 하도 공급 안 하니까 오른다, 공급 안 하니까 오른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이번에 공급 대책까지 나오게 됐는데 공급 대책 나와도 난리죠. 지들이 원하는 건 재건축 재개발 원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줄 일은 없죠. 지금도 재건축 인센티브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도 회의 시작 재건축 완화되나 재건축 완화되나 재개발 완화되나 계속 이런 기사들만 달리고 있어요. 투기 조작 많이 하는 언론들 있죠. 제가 꼽는 데들 3개 언론사 매국경제 망국경제 여기 경제지라고 하는 데들 그 다음에 지럴드 경제 이런 데는 건설사 산하 언론기관이다. 돈투데이 이런 데서도 계속 띄운다. 그런 데서 항상 그런 기사들을 하고 있죠. 재건축 완화되나 재건축 가격 띄우려고 하는 거니까 재건축을 중심으로 선도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축 구축으로 번져나간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집값 띄우려면은 재건축부터 한다 라는 거죠. 전매 제한 지금 계속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매 제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분양권은 이미 망했죠. 지금 전매 제한을 역으로 호도하는 것은 앞으로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싸게 사라 이제 분양권 희소해져서 가격이 뜬다라고 하는데 전매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양권 투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경쟁률이 줄어들게 되고 가점이 낮아지게 되죠. 그런데 분양권을 사는 수요들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가점이 너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사는 경우고 나머지 한 가지는 분양권 투기 수요죠. 얘네들이 가격 다 띄우는 거죠. 요거 먹으라고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 수요들이 분양권이 앞으로 돈이 안 되는데 분양권을 사겠냐, 그리고 실수요들도 가점 떨어져서 청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분양권을 사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분양권 양도세 강화. 내년부터 원래 1년 미만이면 60%고 2년부터는 기본 세율이었는데 1년 미만 70%, 1년 이상부터는 60%로 바뀐다. 무조건 이걸로 고정이다. 그러니까 분양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 해가지고 2천만원 올랐다. 2천만원 번 게 아니에요. 1년 내로 팔았으면은 70% 내고 나면 600 번 거예요. 600. 근데 이 600에서 여러가지 세금 떼죠. 그 전에 분양권 당첨됐다든가 해서 분양권 매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 떼죠. 그럼 남는 거 거의 없다. 분양권 해서 얼마나 남아요 이제. 거기다가 앞으로 마피 붙을 텐데, 요거 때문에 투기 수요들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사줄 실수요가 없다. 넣어도 당첨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더 줘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이들 언제 많이 나와요? 잔금 시기 때 가서 보면은 급하게 파는 분양권들 많이 나올 거다. 잔금 못 내서 계약금 날려먹게 생기니까. 대부업 돈줄도 된다. 사각지대에서 담보대출 LTV 적용받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80% 수준까지 적용해서 돈을 빌려준다.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DSR 뭐 이런 것들, 대부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쏠려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라고 하죠. 일단은 간접적으로 대부업체의 부동산 대출을 규제했는데 안 되면 직접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부업 돈줄로 산 사람들, 특히 규제돼가지고 무조건 영끌해야 되겠다 해서 대부업으로 사신 분들이 피해 많이 보고 질병 때문에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아예 대부업 쪽에서도 10% 제한 들어갔죠. 10% 제한 들어갔더니 이걸 가지고 또 뭐 서민 돈줄 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상 지금 대부업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바젤3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근데 이렇게 대출해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죠. 이런 거 다 터진다. 그 다음에 공공분양 계속 늘리고 있죠. 플러스 공공임대도 있죠. 분양은 패닉바잉 하지 마라. 공공분양, 분양받아라. 매매 수요 억제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실질적으로 20, 30대 청년층, 이 청년층이 임대를 살아야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집 살 만큼 돈을 벌진 않으니까. 잘 버는 사람도 이제 후반은 돼야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여력이 맞춰지죠. 정상적인 가격이더라도. 그런데 이들이 이용되고 있다. 민간 임대시장에. 여기서 뭐 전세가 막 계속 올리고, 그 당시 집값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올라갔는데도 사유재산 침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침해 걸린 인간들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하죠. 이게 왜 사유재산 침해예요? 임차인의 사유재산 보장이지. 민간 임대시장에서 공공임대시장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임대가 많으니까 집값 뛴다. 이딴 프레임 또 만들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수요들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잡을 때 민간 임대시장을 확보해주는 방향이 필요하죠. 부동산 킬린더. 지금 부동산 심리는 잡아야 되죠. 9월에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그 다음에 10월에 공시가격, 그리고 11월에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한다고 그랬고, 12월에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이것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오히려 임대인한테 유리해진 건데, 본인이 얘기했죠. 킬린더라고. 부동산 죽는다고 하면 뭐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도 규제는 계속 나올 것이다. 집값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변호사 단체에서 김현미 장관 고발했죠. 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했다 하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침을 따르지 않는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책정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이런 지침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감정평가사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직권 남용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전선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부대를 강화해서 훈련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단장들이나 그런 데다가 뭐 얘기했다든가, 이런 것도 불법이겠네요. 선생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줬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그런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인데. 지침을 내리고 지침에 따르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만 내려놓고 따르는지 확인도 안 하면은 무능한 지휘관이죠. 그런데 왜 변호사들이 이런 짓을 하냐. 막 집값 오를 때가 좋죠. 변호사들한텐. 오르면은 막 매도자도 집값 더 오르니까 나 안 팔래요 하고서 막 계약금 돌려주고 막 이러면서 소송 걸리고, 이런 것들 해서 많이 남겨먹는 데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당연히 재산이 많이 쌓이는 직책들일 테고, 사실상 감정평가사들이 고소한 것도 아니고 왜 변호사 단체에서 하냐. 지들이 나설 때가 아닌데. 산정 근거 그래서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보면 되죠. 10월부터 투명성 높이고 깜깜이 논란 없앤다. 그래서 10월 8일날 시행 예정이다. 보고서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시세 반영률, 그 다음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특성 자료, 실거래가 시세 자료 뭐 해가지고 공시가격 시스템에 공개해서 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 다 공개하겠다. 잘못된 거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당 개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요거 50%대였죠. 처음부터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5억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당연히 높여야 되는 거죠. 높여야 되는 게 지침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죠. 68.1%, 그 다음에 68.1%, 오래돼서야 69.1%로 현실화율을 올렸다. 그러면은 공시가격 올리지 말고 현실화율을 낮춰가지고 혜택을 더 줘야 돼요. 집값이 오르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태클 걸고 있는 거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뭐하러 그 자리에 있어요. 김태년 의원 원내대표 가짜 유포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겠다. 정책은 흔들리지 않는다. 8.4 대책에 대해서 공공재건축 비판이 많죠. 재건축 완화 안 하겠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추진하겠다. 밀어붙이겠다. 더 보완하겠다. 이거죠.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세 진정됐다. 꺾였어요. 상승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다. 아직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그랬죠. 안정 넘어서 하향 조정하겠다. 특히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거품 많이 낀 데는 빠져야죠. 거품 빠지지 않고 그 거품 계속 안고 간다. 결국엔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져요 그때.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부동산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그랬죠. 결론 오른다? 그러면 또 정책 나올 것이다. 지들 무덤 지들이 파고 있는 것이다. 연말 효과 나오는데 지금 오른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얘는 상승세가 꺾였다. 그리고 매수 심리 지수도 꺾였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하면서 뭐 집 가지면 보수로 바뀐다 뭐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 지들이 말하는 좌파 정부에서도 완화 정책 썼어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 때랑 지금이랑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거품이 쌓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집값이 심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반대로 완화책을 쓸 수도 있었죠. 안정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럴 경우는 부양책을 쓰겠죠. 근데 리먼 이후에는 부양책 쓸 때가 아니었고 그때도 아직 거품이 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방향을 바꾼다. 이제 완화하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치 생명을 걸고 잡고 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종부세 강화하고 나서 엄청나게 정치 공세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냐? 2007년부터 강남 3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리먼 때문이 아니라 2007년부터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정치 생명이 이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지 않으면 여태까지 해놨던 거 다 깨지죠. 검언, 유착이니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동산이 아니니까 평가를 안 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가 유일하게 남은 걸림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거다. 잡힐 때까지 정책 계속 나온다. 당연한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사면은 그 정책들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